네, 안녕하세요. 와고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드버스 TCP 커플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드버스 TCP 커플러의 특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50-362 모드버스 TCP 커플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PPT를 통해 모드버스 TCP 커플러의 특징 및 IP 어드레스 할당, I/O 데이터 매핑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제품이 750-362 커플러입니다. 커플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LED와 IP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있고 RJ45 커넥션 포트 2개와 와고 서비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파워 커넥션은 커플러 자체의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이고, 이 제품의 경우는 에코타입 커플러로서 우측에 필드 사이드 파워 서플라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750-602와 같은 필드 사이드 파워 서플라이 제품을 추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362에 602 모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스 LED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링크 액트 1과 액트 2는 각 네트워크 포트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LED가 그린일 경우에는 필드버스 노드가 피지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를 나타내고, 그린으로 플래싱하는 경우 필드버스 노드가 이더넷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드버스 마스터와 연결된 경우 그린 플래싱을 하게 될 것입니다. LED가 오프 상태이면 피지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오프 상태라면 케이블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MS LED는 모듈 스테이터스로 정상적인 경우 MS는 항상 그린이어야 합니다. 그린 플래싱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컨피그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로 커플러가 부팅이 될 때 보여질 수 있으며, 부팅이 완료 후에는 그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MS LED가 레드일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커플러를 리스타트 해줘야 합니다. 리스타트 후에도 지속적인 레드 LED가 보인다면 제품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NS LED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린 상태일 경우는 이제 모드버스 TCP 커넥션이 연결된 상태이고, 그린 플래싱의 경우 네트워크는 연결되었으나 모드버스 TCP 커넥션이 안 된 상태로 마스터와 연결이 된다면 그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레드일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에 중복 IP가 있는 경우로 네트워크 상에 중복되지 않은 IP 어드레스로 변경해주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 플래싱의 경우는 모드버스 TCP 커넥션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로 커플러를 리스타트 후에 재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I/O LED 같은 경우는 커플러와 I/O 모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린일 경우 정상적인 상태이며, 레드일 경우에, 즉 레드 플래싱이 아니고 레드 LED가 켜진 상태라면 커플러 하드웨어상 결함이 있는 상태로 커플러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만일 레드로 플래싱하는 경우는 그 플래싱 시퀀스에 따라서 이 커플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이동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I/O LED 레드 플래싱 시퀀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I/O LED 플래싱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시퀀스의 시작은 10Hz로 빠르게 플래싱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1Hz로 이제 플래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의 플래싱 횟수가 에러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타임 후에 1Hz로 플래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플래싱하는 횟수가 에러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 플래싱 시그널을 가지고 이 시퀀스를 통해서 에러 코드와 에러 아규먼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저희 와고에서 제공하는 750-362 커플러 매뉴얼상에 이 해당 에러와 솔루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LED를 통해서 커플러의 상태를, 에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750-362 모드버스 TCP 커플러의 프로세스 이미지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각각 1020워드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커플러의 특징들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IP 어드레스 할당 및 I/O 데이터 매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드버스 TCP 커플러의 IP 어드레스 할당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커플러의 경우 IP 어드레스 할당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커플러에 부착된 IP 어드레스 셀렉션 딥 스위치를 통해 하는 방법과 와고 이더넷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더넷 세팅을 통해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게 되면 디바이스 내에 저장이 되고, 할당된 IP 어드레스는 딥 스위치가 모두 오프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더넷 세팅을 통해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딥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으면 딥 스위치에 따른 IP 어드레스가 적용됩니다. 즉, 딥 스위치가 우선순위로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딥 스위치를 모두 오프한 뒤에 재부팅하면 이제 디바이스 내에 설정된 IP 어드레스로 다시 할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한 IP 할당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의 경우는 IP 어드레스의 마지막 바이트인 호스트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러의 팩토리 세팅으로 베이스 IP 어드레스는 192.168.1.x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X 바이트를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예제를 보시면 이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 1번, 2번, 3번을 ON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수 계산법에 따라서 7이라는 값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커플러의 실제 할당된 IP 어드레스는 192.168.1.7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셀렉션 스위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오프된 상태에서 이 셀렉션 스위치를 설정해 주신 뒤에 전원을 O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를 통한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와고 이더넷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더넷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와고 서비스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커플러의 IP 어드레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에서는 일단 와고 서비스 케이블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셀렉션 스위치를 통해서 일단 이 커플러의 임시 IP 어드레스를 먼저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딥 스위치를 1번, 2번을 ON을 해서 이 커플러의 IP를 192.168.1.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더넷 세팅을 실행해서 이 보이시는 세팅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세팅이라는 창이 뜰 거고, 여기서 이 커넥션은 이제 이더넷 또는 뭐 서비스, 뭐 CDR 케이블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CDR 케이블을 선택할 경우에는 와고 서비스 케이블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서비스 케이블이 없다는 가정하에 커넥션은 이더넷 TCP IP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즈에는 아까 딥 스위치로 설정한 IP 어드레스 192.168.1.3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한 뒤에 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된 커플러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 스캔한 화면이고, 이제 두 번째 탭에 네트워크 탭이라는 게 있고, 이 네트워크를 눌러보시면 현재 이 커플러가 설정된 IP 어드레스가 보이실 거고, 이제 이 에디트 부분에 변경할 IP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IP 어드레스를 보시면 이 어드레스 소스는 딥 스위치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192.168.1.3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2.168.1.17로 변경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에디트 부분에서 어드레스 소스를 스태틱 컨피그레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IP 어드레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DNS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이 라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고, 이 라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IP 어드레스가 이 디바이스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IP 어드레스를 변경하셨다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딥 스위치가 모두 오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리얼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임시 IP 어드레스를 딥 스위치로 설정한 후에 이제 스캔을 해서 IP 어드레스를 디바이스에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면 전원을 끄시고 딥 스위치를 모두 오프로 바꾼 뒤에 전원을 ON을 하게 되시면 이제 여기서 설정한 IP 어드레스로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딥 스위치와 이더넷 세팅을 통한 IP 어드레스 할당을 알아봤고, 주의하실 사항은 딥 스위치가 항상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I/O 데이터의 모드버스 레지스터 매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풋, 이제 프로세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날로그 인풋 모듈 그리고 디지털 인풋 모듈의 경우 마스터에서 펑션 코드 1번, 2번을 통해서 비트 영역, 그리고 펑션 코드 3번, 4번을 통해서 레지스터 영역에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레지스터 영역의 매핑은 홀딩 레지스터와 인풋 레지스터 두 레지스터 영역 모두 매핑이 되고, 마찬가지로 비트 영역의 매핑 또한 코일과 디스크리트 인풋 영역에 모두 매핑된다는 것입니다. 우측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AI, DI 모듈의 순서에 관계없이 레지스터 영역, 아날로그 인풋 모듈부터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인풋 모듈이 할당된 후에 그 다음에 디지털 인풋의 각 비트들이 순서에 따라서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영역을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인풋 모듈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디지털 인풋 모듈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과 디지털 아웃풋 모듈의 경우 마스터에서 펑션 코드 5번, 15번, 6번, 16번을 통해서 비트 또는 레지스터의 영역의 값을 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AO, DO 모듈의 순서에 관계없이 레지스터 영역에는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부터 할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날로그 아웃풋이 할당된 후에 디지털 아웃풋의 각 비트의 값이 다음 레지스터에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데이터 매핑에 대해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매핑이 되는 모드버스 어드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좌측은 펑션 코드 3, 4번을 통해서 리드할 때 모드버스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우측은 펑션 코드 6번, 16번을 통해 라이트할 때를 나타냅니다. 좌측을 보시면 0번부터 255번지까지가 인풋 모드버스 어드레스고, 이제 512부터 767까지가 아웃풋 모듈의 모드버스 어드레스입니다. 레지스터 라이팅 부분을 보시면 0부터 255 어드레스, 그리고 512에서 767 어드레스가 동일한 영역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피지컬 아웃풋 에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0번지의 어드레스의 값을 라이팅 하거나 512번지의 어드레스를 라이팅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드레스가 혼동된다면, 일단 아웃풋 모듈의 어드레스는 리드 라이트 모두 512에서 767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비트 영역에 대한 어드레스 부분인데, 좌측은 펑션 코드 1번, 2번으로 리드할 때, 그리고 우측은 펑션 코드 5번, 15번으로 라이트하는 영역의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좌측에 이제 리드 영역을 보시면 디지털 인풋 모듈의 경우 0에서 511번지로 할당이 되고, 디지털 아웃풋 모듈의 경우는 512에서 1023번지로 할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영역과 마찬가지로 라이팅 어드레스 부분을 보시면 0에서 511, 그리고 512에서 1023번지가 같은
0번지의 값을 쓰나 이 512번지의 값을 쓰나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드레스가 혼동되신다면 아웃풋 영역은 리드 라이트 모두 512부터 1023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IO 모듈의 어떤 모드버스 데이터 매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간단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매핑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셨던 표들은 저희 와구에서 제공하는 이 모드버스 TCP 커플러 매뉴얼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고하셔서 각각의 모듈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어드레스에 할당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 구성은 750-362 모드버스 커플러에 2채널 아날로그 인풋, 그리고 2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8채널 디지털 인풋, 8채널 디지털 아웃풋이 연결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표는 각각의 이제 펑션 코드에 따른 I/O 데이터의 매핑을 나타내고요. 좌측은 이제 read, 그리고 우측은 write 부분이며,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register, 아래쪽은 비트 영역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레지스터 영역은 아날로그부터 점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모듈에 대한 데이터가 할당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스터 시뮬레이터로 연결해서 실제 리드 라이트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모드버스 TCP 커플러는 이제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따라서 0번지부터 시작하지만 모드버스 마스터 시뮬레이터의 경우는 3001번지, 4001번지와 같이 1번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 코드 3번 그리고 4번을 통해서 레지스터 영역을 리드한 결과이고요. 이제 첫 번째 레지스터는 32767이라는 값이 리드되고, 이것은 그 아날로그 인풋 모듈이 0에서 20mA의 모듈이며 1채널에 지금 20mA가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인풋의 두 번째 채널인데, 이제 5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실제 이제 노이즈에 따라서 막 0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mA를 측정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레지스터의 경우는 이제 3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은 디지털 인풋에 1번 채널, 2번 채널이 ON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이진수 계산에 의해서 1, 2가 더해져서 3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로써 아날로그 인풋 모듈의 I/O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그 뒤에 디지털 인풋 모듈이 할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C3번 홀딩 레지스터와 FC4번 인풋 레지스터 영역을 리드했을 때 동일한 값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펑션 코드 1번, 2번을 통해서 비트 영역을 리드한 결과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레지스터 영역에서 디지털 인풋 모듈에 1번, 2번 채널이 ON이 되어 3이라는 값을 리드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 영역에서도 1번, 2번 비트가 ON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비트가 레지스터 이제 워드 타입으로 바뀌면서 1, 2가 더해져서 3이라는 값을 보였던 거고, 실제 이제 비트 영역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트가 ON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펑션 코드 6번, 16번을 통해서 이제 레지스터 영역에 라이트한 결과입니다. 이제 첫 번째 레지스터 513에 32760이라는 값을 라이트 했습니다. 이제 이 값은 아날로그 아웃풋 모듈의 첫 번째 채널에 20mA를 출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제 IO 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웃풋 모듈이 실제 20mA를 출력하는지를 모니터링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32760이 쓰여졌고, 실제 IO 모듈은 20mA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펑션 코드 5번, 15번으로 비트 영역에 라이팅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비트에 오늘 시킨 결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측은 IO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아웃풋 모듈을 모니터링한 결과이고, 실제로 1번과 8번 채널이 ON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매핑에 대해서 이것을 검증이 된 것 같고, 각각의 어드레스도 할당되는 게 이제 0번부터 이제 512번지, 뭐 256번지, 그리고 512번지부터 시작하고, 네, 이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드버스 TCP 커플러에 대한 특징과 IP 어드레스 할당, 그리고 모드버스 어드레스 매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